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컨텐츠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오징어 게임, 지옥 이런 우리 드라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마 관련주에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2000년 초반 그 한류 이후로 지금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OTT들의 경쟁을 해서 새로운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 오징어 게임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시도의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지옥 같은 경우 나오자마자 1위를 했고요. 최근 가장 최근에 주간 순위로만 쳐도 비영어권 TV 프로그램에서 10위권 내에서 1위, 3위, 4위, 6위가 다 한국 드라마가 싹쓸이를 했습니다. 예. 반면에 근데 콘텐츠의 주가는 한 주간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요. 제2콘텐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옥 공개 직후에 이미 글로벌 1위 차지한 게 선반영돼서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CJ E&M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엔데버라는 콘텐츠 회사를 인수했는데 인수 금액이 향후 기대 성과로 얼마나 이어질지,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좀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2등 업체인 가장 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CJ E&M이 추진하는 추가 스튜디오 확보 전략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전략과 좀 많이 겹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불안감을 가져서 좀 하락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확진자 4,000명대로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오히려 극장도 이 불안감에 역시 하락을 보여줬고요. 광고 측면도 코로나 예측이 어려워서 당분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광고주도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관련주는 이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여전히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가 초기에는 부정적이지만 자체 보유 IP 콘텐츠가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경쟁은 여전히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외에도 HBO 맥스가 한국 진출이 임박했고요. 올해 12월 말에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 확보 경쟁이 심화될수록 여전히 한국의 콘텐츠 주에 대한 주가 상승의 촉매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네, 말씀하십시오. 네, K-팝하고 K-웹툰, K-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한국 문화 콘텐츠가 국내 외적으로 소비가 확대되면서 최근에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가 8.4억 달러 흑자를 나타내면서 우리나라도 강력한 문화 수출국이 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외에 국내 많은 OTT 업체들의 제작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콘텐츠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의 주도권이 이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업체에서 콘텐츠 제작 업체로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 편수가 증가하는 Q의 증가 효과를 노리고 제작비의 가격이 상승하는 P의 상승, Q와 P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지식재산권 이 IP의 확대를 통한 마진의 증가 효과까지 3박자가 모두 갖추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주가의 이제 성장 모멘텀이 아직 살아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3분기 실적이 다 나왔는데요. 예. CJ E&M 같은 경우는 자체 디지털 플랫폼 티빙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V 채널 믹스랑 상당히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미디어 업체입니다. 매출액은 8,575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7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이익에서 모두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하지만 영화 부분에서 143억 손실이 조금 타격이었는데 이 TV 광고와 콘텐츠, 음악은 골고루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 외에 다양한 드라마에서 이 콘텐츠 제작 관련돼서 성장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콘텐츠로 도약하기 위해서 엔데버 콘텐츠를 9,158억에 80% 지분 인수해서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자체 미국인을 위한 실제 드라마 제작을 상당 부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큰 금액이었군요. 네네. 그리고 핵심은 이제 콘텐츠와 플랫폼의 선순환 구조인데요. 그 콘텐츠와 플랫폼의 연계를 통해서 외형을 성장하고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래 콘텐츠 제작이 바탕이 될수록 TV 채널, 자체 보유한 TV 채널이 TVN 같은 경우 상당히 시청률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요. 티빙 유료 고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2020년에 티빙 가입자 수가 70만 명에서 현재 3분기 기준으로 18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빠른 증가를 보여주고 많이 있습니다. 늘었네요. 네, 상당히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예. 이 콘텐츠가 확장되면 확장할수록 채널 영향력이 커지고요. 채널 영향력은 이 디지털 광고 매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광고까지 선순환될 경우 연간으로는 매출은 3조 5천억대, 영업이익 약 3,900억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가장 드라마 관련된 그 작가, 이 소위 말하는 콘텐츠 제공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업체인데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1,161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다소 9% 정도 감소한 146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뭐 악마 판사, 갯마을 차차차,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 하이클래스 등 멀티 장르의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을 유통으로 국내 레퍼런스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작품이 경쟁력인데요. 작품의 신작 평균 판매 단가는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자체 OTT향, 넷플릭스 오리지널향으로 제작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디지털 라인업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퓨전 사극, 스릴러, 판타지 등 다양한 물의 장르를 다각화하면서 라인업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티빙 같은 경우는 티빙 외에도 아이치 인터내셔널 디지털 플랫폼으로 라인이 확대되면서 중국 쪽 매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IP 사업을 진출하고 있는데 총 매출의 약 13%인 기타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타 매출은 이 프리미엄 IT를 바탕으로 라이센스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 메타버스, NFT 사업과도 확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최초로 애플 TV 플러스 시리즈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받았군요. 네, 애플 TV 플러스에도 이제 컨텐츠가 제작이 될 예정이고요. 예. 미국 시장 첫 발을 내딜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까 애플 TV까지 글로벌 메이저 OTT 업체랑 가장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뭐 하나 더 준비를 하셨네요? 네네. 다음은 이제 위즈익 스튜디오라고 이 컴퓨터 특수 프로그래밍 CG라고 하죠. 프로그램 만드는 효과를 보는 네. 회사인데요. 3분기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액은 60% 증가한 327억을 기록했지만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분기는 당연히 27억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 적자를 보여준 이유는 최근에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메타버스 관련 제작 인력, 인프라 구축 관련된 부분과 오리지널 콘텐츠 CG와 VFX 외주 제작 비용 발생이 영업 손실의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자회사 MP가 코스닥에 상장되는데요. 이 120억의 합병 비용 또한 비용 감소에 비용 증가를 통해서 영업 손실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런 부분은 일회성 관련된 단발성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콘텐츠 제작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뮤직 스튜디오가 잘하는 뉴 콘텐츠, 실감 콘텐츠 같은 이런 뉴 미디어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 레몬레인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요.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가 통과돼서 내년에 상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내년 상반기에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고 블랙의 신부 등 최소한 4편 이상의 텐트폴 작품이 확대될수록 이 CG와 VFX 관련된 기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드라마 등 오리지널 콘텐츠부터 예능, 쇼폼까지 다양한 영상이 이 NFT 형태로 지금 이 위즈익 스튜디오가 컴투스의 자회사로 들어갔거든요. 네. 게임 개발사. 그래서 컴투스의 자회사의 형태로 들어가서 컴투버스라는 플랫폼 내에서 NFT로 이 다양한 이 오리지널 컨텐츠가 NFT 형태로 가상 자산화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디지털 커머스까지 연계돼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메타버스 시장 경제에 이 위즈익 스튜디오도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컨텐츠들이 NFT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네요. 네네. 자, 그리고 국내외 OTT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업계에 상당히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넷플릭스가 2021년 지금 현재까지 얼마 투자한지 아십니까? 국내 콘텐츠. 잘 모르겠습니다. 네. 5,500억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5,500억. 5,500억 투자했는데 가져간 이익은 1조 넘게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 넷플릭스 관련된 OTT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내 드라마의 제작 편수는 당연히 늘어가고 네. 국내 드라마의 퀄리티도 상당 부분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 지역으로 인기가 높아질수록 투자는 계속 지속되고 퀄리티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OTT 업체의 컨텐츠는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웹툰을 활용한 그 실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흥행 드라마 최근 게 다 웹툰으로 제작을 네.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원작이 웹툰 경우가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지옥 같은 경우도 웹툰이 원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해외 드라마 그 관련돼서 웹툰의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직접 국내 드라마 스튜디오사가 해외 드라마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제작사를 인수해서 아까 엔데버 소개드렸죠. 해외 드라마 제작사 인수하고 공동 제작으로 국내 대비 10배 이상 큰 미국 현지 시장에서 진출해서 아마 2022년 첫 작품 방영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국내 제작사들이 국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같은 제작사가 글로벌 스튜디오로 변모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한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OTT 경쟁이 심화될수록 제작사의 협상력이 증가되면 콘텐츠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아까 양도 증가하는 PRQ의 동시 효과가 최소한 2023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OTT 시장 규모는 약 1조인데요. 이 국내 OTT 시장 규모도 아까 말씀드린 애플 TV,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등 빠르게 해외 OTT들이 한국 시장에 침투하면서 이 국내 OTT 시장도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디즈니, 애플 TV 그리고 한국의 OTT 서비스가 강화될수록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계속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오면서 드라마 제작 편수 자체도 연간 140편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외에도 동시 방영으로 드라마 제작사 방영료 외에도 추가 이 지식재산권 판매로 IP 수익이 6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광고 협찬까지 고려할 경우 드라마 제작사의 마진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20% 후반까지 마진도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수익 구조가 다변화된다는 게 상당히 장점이고요. 그 40억 이상의 이 텐트폴 드라마죠. 대작 드라마의 제작 수량도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전체 글로벌 OTT 시장은 연평균 5년 외에 앞으로 5년 30% 넘게 성장할 것이라 2026년까지 150조까지 OTT 시장이 성장하면 콘텐츠 업체는 계속 지속 수혜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더블 가까이 시장의 성장을 네. 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관심주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 아까 웹툰 말씀드렸는데 웹툰이 상당히 콘텐츠 제공자로 강력하게 그 시장 지위를 높게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가장 강력한 웹툰 그 업체인 DNC 미디어를 가져왔는데요. DNC 미디어도 일단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86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약 20% 증가한 42억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서 디지털 만화 그리고 웹소설, 한국 웹툰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 업체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코마란 플랫폼 업체가 약 63% 이상 전년 대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웹툰의 플랫폼 매출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역시 컨텐츠 프로바이더인 DNC 미디어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이 일본의 피코마에서 매출 1위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이 컨텐츠만 잘 된 게 아니라 게임으로의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NFT를 활용한 강력한 게임 IP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합작한 회사인 더 엔트가 매출액이 전년 대비 68% 증가하면서 더 엔트 인수를 통한 그 연결 자회사의 실적 성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웹툰이 그 타파스라고 북미 업체랑 이제 그 제휴를 맺어가지고 네. 일본 외에서 북미 쪽으로 강력한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와 아까 말씀드린 타파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코마가 성장할수록 DNC 미디어의 컨텐츠 경쟁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DNC 미디어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